11주차 2강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관리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리도가 어디 유용한지 얘기하면서 이 프로세스 능력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능력을 계산할 때 관리도에서 우리가 계산한 그 수치가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능력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물론 이제 관리도 상에서 점들이 그 관리 상한하고 하한 내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 프로세스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치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능력은 생산이나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가 충분히 좋은지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결국은 이제 관리도 측면에서 보면 관리 한계선 내에 점이 찍힌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점들이 중앙선하고 어느 정도 가깝게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프로세스 이 능력을 그러면 수치로 이제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거를 능력 지수라고 그래요. Capability Index.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단 알아보고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지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6시그마분의 고객이 명시한 범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시그마가 바로 이제 우리가 관리도 그 그릴 때 계산한 그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 능력 지수의 관리 한계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 3시그마고요. 우리 관리도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했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능력 지수는 얼마나 여유 있게 프로세스가 관리 한계 내에 있는지를 이제 말해준다는 거고, 그래서 프로세스 능력과 관리도와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만일 모든 점이 중심선 가까이 위치하면 프로세스가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많은 점들이 관리 한계선이 가까이 위치하면 프로세스가 간신히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일부 점들이 관리 한계선 밖에 있는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지수는 수학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능력 지수가 클수록 프로세스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능력 지수가 1일 때는 프로세스가 간신히 고객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지수가 1보다 크면 프로세스의 변동이 고객의 요구 규격보다 작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량품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능력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프로세스의 변동이 상당히 커서 고객의 요구 규격을 넘어섰다는 거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불량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능력 지수 이제 계산하는 거 예를 한번 보면 측정치 표준 편차가 1.58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만일 고객의 규격 상한이 10, 하한이 5라고 하면 능력 지수는 분자는 10에서 5를 뺀 거, 분모는 6시그마니까 6 곱하기 1.58 해서 0.53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능력 지수가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별로 안 좋은 거죠. 변동이 규격을 넘어섰고, 그러므로 불량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능력 지수 계산할 때 아래 분모에 6시그마로 그랬었죠. 근데 그럼 항상 6시그마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만일 관리도에서 점들이 위나 아래쪽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은 3시그마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분자도 약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관리도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이 관리 상한, 하한이 있는데,
상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한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그러면은 사실 상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한만 우리가 유지를 하면 되고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한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니까 상한만 그때는 유지가 되는 거죠. 막 그때도 역시 이제 3시그마가 이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능력 지수는 여기서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이 굉장히 작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거의 불량이 생산되지 않다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능력 지수가 1보다 커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규격 상한이고 이게 규격 하한이라고 합시다. 이거 가운데가 목표치라고 합시다. 어, 그러면은 이게 upper specification limit, lower specification limit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목표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샘플을 뽑아갖고 이제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치가 이 USL하고 LSL 사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포를 봤을 때 이런 분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측정치의 분포가 이 비록 USL하고 LSL 사이에 있는데 평균치가 목표치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평균치가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US하고 LS 이 목표치가 있으면은 이 샘플을 뽑았을 때 이 측정을 했을 때 측정치들의 분포의 그 평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목표치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그죠? 평균치하고 목표치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작업자의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차 같은 거 단순화해 가지고 그죠?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